네, 저희 이 소프트웨어 담당하신 조유미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해외 주식팀에서 연구원님이 이것만은 1등이다 이런 좀 분야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이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알겠거든요. 뭐죠? 연구원이 1등인 거는 이런 진지함. 예, 진지한 건 제가 1등인 것 같네요. 이 얘기마저도 좀 진지하게 해주시는데 1등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포춘이 뽑은 미래 유망 기업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0분의 1 주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희가 보면은 포춘이 뽑은 미래 유망 기업 1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순위가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부터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유망기업 1등이라고 했는데 포춘에서 이제 매년 연말에 퓨처 50이라고 이 리스트를 하나 발표를 해요.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포춘이랑 BCG라는 컨설팅사가 합동으로 작업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잠재적인 성장력이 높은 업체들을 여기에 리스트에 포함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위로 선정이 되었어서 이제 포춘이 선정한 1위 유망 기업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스포츠에서 신인왕을 타고 나서 나중에 또 성장을 할 만한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이렇게도 좀 여겨지는데 예전에 그러면은 이 순위에서 1등을 차지했던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예전에 수상 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선정된 기업으로는 이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서비스나우 이렇게 이제 매출이라든지 주가 수익률 모두 엄청 성장한 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우 지수에도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메가캡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인데 이렇게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성장을 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좀 여전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을 보다 보면 사이버 보안이라고 해도 그 범주가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 기업이 그러면은 어느 분야에 좀 특화된 사이버 보안 기업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보안 기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하나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EDR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EDR는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의 약자입니다. 먼저 엔드포인트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드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직역하면은 끝점이죠. 맞아요. 네트워크로부터 가장 나중에 연결되는 기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단말기가 되겠는데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네. PC,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이 이 엔드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맞닿다 있는 그런 뭐 기기나 이런 거를 엔드포인트라고 부르면 되는 거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엔드포인트 보안에도 또다시 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은 아무래도 EDR인데요. EDR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존 보안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사전에 식별된 뭐 멀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랜섬웨어라든지 다양한 악성 코드들을 이제 찾는 게 주된 업무였다면은 EDR 같은 경우는 이런 코드를 찾는 게 아니라 단말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좀 이상 행위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발견하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좀 파악을 하는데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 엔드포인트 관련한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같은 위험을 감지를 해서 뭐 알려주고 또 차단을 하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기술도 발달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사이버 공격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이버 공격들, 해킹 수단들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이제 보안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EDR 같은 경우는 아예 이상 행위가 좀 나타나면 그것부터 이제 분석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좀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특히나 이 EDR 시장 내에서는 되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 클라우드 EDR 시장을 선점했을 뿐만이 아니라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전체에서 점유율 14%로 1위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시점이 3월 중순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사이버전에 좀 이 관심이 쏠리면서 사이버 보안주가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사무실을 다들 출근도 하고 글로벌리 그렇게 된다면은 좀 수요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그림을 보자면은 보안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업체가 구축해 놓은 기술력과 높은 고객 만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점 늘어나는 이 기기수들 연결된 기기수의 재차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업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수요 자체는 늘어날 것이고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의 그런 기술력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그 기기수가 늘어난다 연결되는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뭐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투자가 되게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 한 해를 두고 보면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 규모가 6배 증가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반대로 사이버 지출은 12% 증가했어요. 즉 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반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출은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안정적인 I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IT 지출 중에서 기업이 IT 지출 중에서 10에서 15% 정도가 보안 지출이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뭐 지금 뭐 가트너나 IDC 기관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한 4에서 6% 정도 수준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2배 이상은 좀 더 투자가 진행돼야지 안정적인 IT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게 이 기업의 솔루션이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좀 우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좀 들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평판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기술력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네. 기술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단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솔라윈지 해킹 사건인데 솔라윈지가 이제 해킹 사건 이후로 바로 대응에 나서면서 보여줬던 수단 중 하나가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면적으로 봤을 때 업계 내에서도 높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객관적인 수치들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가트너에서 매년 이 사이버 보안, 특히나 이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서도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서 항상 이제 1위 자리 그리고 뭐 1, 2위 자리에 이제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랑 다투고 있는 게 바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고객 만족도 입장에서 보면은 가트너에서 또 다른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가트너를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네요. 가트너에서 이제 소비자 만족도도 이제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서비스가 1위 최고 평점을 받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그리고 또 고객 만족도 모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보안 투자가 늘어나면 어떤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저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술력도 좋고 평판도 좋다 보면은 기업들이 좀 앞다퉈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솔루션을 더 도입하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런 좀 동향이 감지가 되고 있나요? 예, 실제로도 이제 매 분기 이제 높은 신규 고객사들을 이제 자랑하고 있고요. 네. 지난 세계 분기 같은 경우는 매 분기 1,600개사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보다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단순히 기업 고객이 늘어난다보단 기존 고객들이 이용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을 먼저 사용해보고 이거 괜찮네, 좋네. 그래서 더 활용을 넓혀놔서 다른 솔루션들도 이제 같이 구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 4개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이제 69%까지 즉 전체 구독 고객 중에서 69%가 4개 이상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늘 1등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런 1등 기업에 투자를 해보자 이런 컨셉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기가 늘어날수록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연결된 기기가 점점 많아질 거다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과거에는 뭐 집에 컴퓨터밖에 없었다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지금은 훨씬 더 많잖아요. 뭐 스마트워치도 있을 거고 네.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2020년에는 약 2021년에는 123억 개의 연결된 기기가 있었다면은 이게 이제 2025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1억 개로. 네. 그만큼 연결된 기기가 많아진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의 채널도 수단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기들이 오히려 많아진다라고 그렇겠네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모든 기기들이 연결된 기기들이 EDR을 적용시킬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차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적용되는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차세대 이제 핵심 기술들 같은 경우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EDR 적용도 재차 확대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등 기업 그리고 포춘에서 뽑은 미래 유망 기업 예전에 뽑혔던 기업들이 많이 성장한 전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